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3회 2강 실무 강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 전진 자전거고요. 우리 회사는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부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FAT 2급 개인기업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하고 법인기업의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타 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있죠.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인 경우 적요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거래처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관련 은행과 관련된 거래는 은행 거래처를 걸어 주어라. 이런 의미가 되며 자금관리 등 자금관리가 출제가 되죠. 문제에 전자어음이 나오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관리를 해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네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입니다. 자,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순으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자료 설명. 주 전진 자전거의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입니다. 남 회사가 아니죠. 거래처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았다. 대표자 김유민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평가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대표자 주민번호도 수정할 것.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 주민번호 나와 있죠? 이것도 수정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니까 회사 등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래처 등록 하셔서는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자, 회사 나왔죠? 제가 미리 확인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죠? 대표자 이름 이것과 그리고 주민번호 이 두 가지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김유민이며 주민번호 입력하면 되겠죠? 주민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복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제가 다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자, 1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수정하라 그러네요. 자료 설명. 주 전진 자전거는 최근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매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413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국외 상품 매출 계정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계정 구분은 1. 매출로 하고 대체적요 1번도 적으라 그러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이죠. 여기서 계정 과목과 주교를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번을 고치라 그랬나요? 413번입니다. 그냥 여기서 찍고 413이라 치면 바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국외 상품 매출이네요. 그대로 국외 상품 매출 엔터. 자, 다음 구분은 무엇으로 했다? 무엇으로? 매출로 해라 그랬죠?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적요인데요. 대체적요 1번에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대체적요 여기에 보시면 현금적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체적요가 있는데 찍어주시고 1하고 엔터.
주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항상 커서는 여기에 멈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사이뛰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사이뛰기도 정확하게 오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서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글자가 까맣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뀌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국외로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빨갛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국외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외 아무리 쳐도 바뀌지 않죠.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이것을 바꾸실 때는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F1 눌린 다음 별 변화가 없죠. 여기다가 문민대 이렇게 입력하시면 계정 과목이 바뀐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까만 것들의 계정 과목은 바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 것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F1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눌러야지 바뀌어진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크게 문제 없네요. 자, 큰 문제 1번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본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이네요. 전기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본 재무상태표.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비교를 하는데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고쳐주면 됩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틀렸어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550만원인데, 자, 55만원인데 550만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5508 고쳐주시고요. 두 번째, 자, 감가상각 누객, 비품의 감가상각 누객이 빠졌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비품 아래쪽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객이 빠져 있죠. 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빈칸에 자, 비품이 212번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은 항상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몇 번? 213번이 되겠죠. 이 금액이 얼마? 290만원 29008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자, 다음 하나가 더 있죠. 자, 단기 차입금이 틀렸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4,500만원이 아니라 5,500만원이죠. 5588 엔터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다 고치고 나시면 어떤 거? 전기본 재무상태표를 고치고 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차액이 0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고쳐졌단 말이 되고, 차액이 발생했단 말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금액이 잘못됐다든지 추가 입력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천천히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가 전기본 손익계산서 문제였더라면 눌러서 다 고치고 나셔서 문제지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과 어디에 실기 화면의 당기 순이익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으면 정확하게 되었고 다르면 뭔가가 틀렸다, 누락되든지 수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본 재무상태표를 수정 후 꼭 대차 차액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야 되며, 문제가 전기본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문제지의 당기순이익과 실무화면의 당기순이익이 같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큰 문제 1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번 한번 보겠어요. 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입니다. 자, 3만원까지는 아무 영수증이나 인정이 되지만 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가 되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등을 수치를 해야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만원을 지출을 하였는데 영수증을 받게 되면 가산세 2%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 회계팀 사원 명함을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가산세 죄송합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3만원 이하까지는 아무 영수증이나 인정을 해주는데 3만원이 초과되면 적격 증빙 서류, 즉 현금 영수증이나 또는 카드 등을 받아야지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거 검토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평가 문제입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서식을 작성하시오. 2를 작성하면 1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두 개, 평가사항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표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전진 자전거고요. 다은 인수에게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8만원이네요. 날짜는 4월 5일이고요. 명함 제작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이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회계팀 사원 명함 제작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명함 제작비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인쇄 비용은 도서 인쇄비가 되고요. 광고 목적의 비용은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8만원이 나갔으니까 대변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8만원. 명함 제작비가 들었죠. 인쇄소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8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는 거, 결산 재무제표의 1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를 입력하고요. 각각 내용을 입력해서 블록이 탭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일단 4월 5일날 일반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0405 차변부터 입력할게요. 도서 인쇄비 금액은 8만원.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8만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4월 5일 차변 800번대 도서 인쇄비, 대변, 현금, 그리고 각각 8만원씩,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되겠죠. 결산 재무제표의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항목에 맞추어서 하나씩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들 보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거래 일자이네요. 2020-0405죠. 상호네요. 다은 인쇄죠. F2 한번 해볼까요? 안 나오죠. 코드를 입력할 때는 F2를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은 인쇄. 그리고 성명은 유다은이네요. 유다은. 사업장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네요. 이것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칸에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보고 쳐야 되겠네요. 자, 112 33 하이픈 있나요? 빼기 33 하이픈은 안 들어가네요. 저도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눌러보고 안 되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16517 거래 금액은 8만원이죠. 80불. 자, 구분이 나왔습니다. 구분은
우리가 도서인쇄비죠. 여기서 도서인쇄비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쭉 찾아봅니다. 있으면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없으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도서인쇄비에 관련된 거, 우리 내용과 관련된 게 없습니다.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정과목 코드죠. 계정과목 코드 도서. 자, F2 하면 되겠죠. 안 되시면 F2 도서인쇄비 826번. 그리고 적교는 말 그대로 비고입니다. 비고라서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채점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요거는 명함 제작이라 할까요? 명함 제작. 자, 이거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입력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로 영수증 수치 명세서로 가야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8만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혹 이게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명세서 불러오기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변화가 없겠죠. 왜? 불러와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안 불러와졌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명세서 불러오기 이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빠져나올 때 작성한 저장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2-1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매번 출제되는 것이니까 연습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본사 매장의 방역 안전을 위한 소득 용역을 의뢰하여 소득을 실시하고 소득 용역 수수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한번 볼까요? 현금 영수증이고요. 4월 25일입니다. 합계 금액이 25만원이고요. 주 탑스 코로나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소득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소득 용역 수수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현금 25만원 크게 문제없고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선택할 계정의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25만원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합니다. 예, 코로나 예방을 해주면 참 좋죠. 기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이어야 합니다. 자, 방역한 것은 우리 회사 직원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췄다. 이래 되면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코로나 소독은 우리 회사 직원도 하지만 외부의 직원을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께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독감 주사인 경우는 독감약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우리 회사 직원한테 들어갔죠. 그런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는 정답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 소독이 아니라 코로나 예방 백신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췄더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복리후생비가 되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문제의 출제위원회 출제 의도는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비용 구분이 가능한가요? 를 물어본 문제이며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용역 수수료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4월 25일입니다. 25일 차변 3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금액은 얼마? 25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250불.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 입력이 끝나면 귀찮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4월 25일 차변 8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 101번 현금, 금액도 확인 25만원씩. 예, 맞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꼭 잡아주세요. 복리후생비를 선택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복리후생비가 된다라는 거. 또 실수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휴게실에 탁구대라 그러죠. 탁구대를 1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다 하면은 복리후생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었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하나요? 예, 휴게시설에 탁구대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그 탁구대의 소유권이 직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탁구대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꼭 복리후생비가 선택이 될 때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꼭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3번입니다. 통장 사본이 나왔네요. 통장이 나왔으니까 은행이 나오겠네요. 거래처로 걸려야 되겠죠.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주 보현 헬스는 채권자 전진으로부터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한다. 우리 회사가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보현 헬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네요. 금 3천만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0년 5월 3일 3천만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5월 3일날 3천만원을 빌려주네요. 채무자는 여기서 누구? 보현 헬스가 되겠죠. 금원을 차용 원리금 2020년 12월 3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갚아주거나 채권자의 은행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돈이 되니까 단기죠.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나와 있는데요. 돈 빌려주는 순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죠. 왜? 원금과 이자를 마지막 날 원금과 함께 변제하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 보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나왔죠. 신한은행 거래처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나갔네요. 수수료 없고 3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날짜는 5월 3일이며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자료 1은 전진자전거가 주어져 주 보현 헬스에게 3천만원을 대여 빌려주는 거죠. 대여금이 됩니다.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다. 자료 2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주 보현 헬스에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이다. 그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3천만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빌려준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단기이며 장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며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이 되며 차입금은 빌려오는 돈이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장기와 단기 그리고 대여금과 차입금 구분이 가능한가요? 자, 보통예금으로 빌려줬습니다. 3천만원. 대변이 보통예금 3천만원. 빌려주는 돈이니까 대여금. 그런데 12월, 올해 12월이니까 단기가 되겠죠. 따라서 단기 대여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단기 대여금은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보현헬스. 그리고 은행은 어느 은행이었죠? 신한은행.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5월 3일이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503 차변 3번 단기 대여금이죠. 보현헬스입니다. 보현헬스. 금액은 30뿔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어느 은행? 신한이었습니다. 신한은행 30뿔뿔. 입력이 끝나면 확인. 5월 3일 차변 114 단기 대여금, 대변 103 보통예금 각각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3천만 원씩 문제가 없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4번 보는 순간 전자음이 나왔네요. 그러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전진자전거 기화 우리가 받았네요. 얼마?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이며 지급기일이 8월 15일이니까 이것이 만기일이 됩니다. 발행일이고 만기일이고. 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전자음은 번호가 2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날짜죠. 발행일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이렇게 되고 이것이 1년 번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나왔네요.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야 되겠습니다. 날짜 6월 15일 크게 문제가 없고요. 주 지민헬스의 외상매출 대금 중 1,500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엄으로 엄이 얼마였습니까? 3,500만 원.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총 얼마 받는 것입니까? 5천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정말 외상매출금이 지민헬스에 5천만 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회사 이름을 알 때는 어디서?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쉽죠. 눌러주시고 자, 1월 01일부터 06월 오늘이 15일이네요. 15일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이죠. 거래처 분류는 필요 없고 그리고 지민헬스였죠. 지민헬스 4520 엔터. 자, 여기 보니까 지민헬스 전기 2월 5천만 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있네요. 물론 이것이 7천만 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은 얼마다? 5천만 원에 대해서만 해주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어떻게 1,500만 원은 보통예금 받고 엄으로 받았는데 엄이 3,500이었죠? 5천만 원입니다. 받는 돈은 총 5천만 원이에요. 제가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지 안 한지. 거래자료 입력하고요.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예, 반영하겠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자금 관리가 포인트예요. F3키를 이용한다는 거.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매출금 5천만 원을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3,500만 원은 엄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 총액이 5천만 원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예, 우리가 언제 조회를 해봤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도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받는 돈은 1,500과 보통예금 3,500 엄을 받았으니까 5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엄이니까 이 엄은 무엇이 되겠다? 받을 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나고 나면 F3키를 이용하여 자금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배서양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배서양도 받은 엄만 타수이고 나머지는 자수입니다. 잠시 뒤에 자금 관리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제 의도는 F3키를 이용하여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볼게요. 외상매출금 5천만원 받는 겁니다. 1,500만 원은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예금 받았고
3천만 원은 무엇으로 받았나요? 3,500만 원은 엄으로 받았죠. 받으러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 물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한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편에 적으면 돼요.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항목,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었죠. 받으럼 지민이한테 받았고 외상맨출금도 지민헬스한테 받았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0615.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이게 국민은행이었나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통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호 뿔뿔. 그리고 차변 3번 받으러 이것은 지민이한테 받았죠. 지민 거래처 걸어 주시고 3호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네요. 108번 왜 지민이죠. 지민 금액은 얼마? 50 뿔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받을 어음 찍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무슨 키를 누른다더라? F3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자, 어음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어음 상태 받았으니까 보관이죠. 회수가 아닙니다. 어음 종류, 자, 이것은 약속어음이 아닙니다. 종이어음이 아니라 전자어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6번, 1번은 약속 종이어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어음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전자입니다. 6번 바꾸어 주셔야 돼요. 다음 어음번호입니다. 어음번호는 F2 키보드의 제일 꼭대기 줄에 F2를 눌러줍니다. 안 나타나네요.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붙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입력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을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입력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삭제하고 입력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음번호 입력하실 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입력하시는데요. 입력하실 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어음번호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서 입력하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자, 앞에 3개의 부분과 구분 번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행 일자입니다. 2020년 6월 15일이죠. 날짜고요. 그리고 여기가 1년 번호 이렇게 해서 총 20자리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3개 날짜 입력하시고 1년 번호 입력하시고 자, 요 번호를 잘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여기입니다. 수치 구분이 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타수가 있죠. 대부분 자수입니다. 타수인 경우가 3으로 바꾸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서양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배서양도를 받은 경우만 타수가 됩니다. 나머지 음 주고받고 한 것은 다 자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음을 주고받으면 타수, 남이 발행한 거 받았으니까 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타수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서양도 받은 것만 타수이고 나머지는 다 자수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지금은 자수 맞죠? 시커무리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발행일은 2020년 6월 15일 맞죠? 만기일 입력해야 됩니다. 8월 15일이네요. 2020-0815 그리고 직업은행이 있네요. 국민은행, 국민 쳐볼까요? 안 되겠죠? 국민 입력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무슨 키 항상 입력이 안 될 때는 F2 여기 국민은행 바로 나오네요. 엔터. 무슨 지점? 강남 지점. 강남. 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에 강남으로 하셔도 좋고요. 강남 지점까지 다 치시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굳이 강남만 치면 되는데 지점까지 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자, 6월 15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받으럼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108번 외상매출금 맞고요. 금액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충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5번이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는 순간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 이렇게 신용카드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돈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카드사가 거래처로 꼭 걸린다는 거 체크하셔서 알아주시고, 자료 설명 매출 거래처 선물할 홍삼 세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 자료 입력해라 그러네요. 누구한테 샀습니까? 고잔마트한테. 국민카드사 걸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6월 21일입니다. 그리고 홍삼 세트 30만원에 3만원. 자, 이거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자, 이렇게 우리가 불공이죠. 접대비는 불공입니다. 매입 불공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신용카드나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불공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거래처 선물을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거래처 선물 33만원을 구입하고 3만원의 부가세 따로 30만원의 부가세 따로 적지 않은 이유는 불공이라서 그렇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 결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결제의 경우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안 준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카드사를 거래처로 꼭 끌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공이면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수령의 경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신용카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 일단 이 내용은 거래처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 크게 문제 없죠? 돈 안 줬네요. 돈 안 줬단 말은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없네요. 빗자로 끝난 거 있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이 미지급금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국민카드사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사가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가 걸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6월 2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1일. 3번. 접대비 813번이죠. 거래처 필요 없고 금액은 얼마? 33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카드입니다. 금액은 얼마? 330불. 자, 확인. 6월 21일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253번 미지급금, 국민카드, 그리고 금액은 각각 33만원. 자, 저는 이렇게 거래처 계정과목을 입력할 때 코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모르실 때는 미지, 자주 쓰는 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미지 하고 엔터 치면 나타납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은 코드를 좀 알아주시면 입력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FAT 1급 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부족하다시는 분 많이 만났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이런 붕괴들은 종이에 적지 마시고, 즉 문제지에 답을 적은 다음에 옮겨 적지 마시고 바로 입력하시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15분 줄어듭니다. 문제지에 답을 적고 보고 입력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 과목이 3개 이하인 것은 머릿속으로 분개해서 입력하는 것을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입력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6번. 자,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입니다. 2020년 자동차세고요. 그리고 트럭이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납부할 세액은 23만 6천원이네요. 날짜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쭉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처 끌어달란 말이죠. 6월 28일입니다. 23만 6천원이고요. 자동차세 납부하나 봐요.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8일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의 납부할 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포인트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간단한 거래 내용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자동차세 23만 6천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겠네요. 핵심 내용은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 그리고 각종 휴폐비, 수입정지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며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각종 고지서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크게 문제없죠? 23만 6천원. 자, 새로 끝났으니까 무엇이 되겠다? 세금과 공과, 물론 취득세가 등록세가 아니면서 새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협회비도 세금과 공과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6만원 크게 문제없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 하나 있죠? 신한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 6월 28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8 차변 세금과 공과 817번 금액은 얼마? 236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 얼마? 236불.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6월 28일 차변 817번 세금과 공과 대변 보통예금 신한은행 맞고요. 금액 이거 틀렸네요. 자, 제가 입력하면서 틀려버렸는데요. 사람은 제가 방금도 일부러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누구나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하면 236불 이렇게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입력상의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되며 회계하는 사람은 꼭 확인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것은 잘못 입력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으로부터 6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부가가치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네요. 먼저 빨간색이니까 매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FAT 시험은 참 좋죠. 거래 명세서가 나왔네요. 자, 이거 보고 느껴지는 거 한 가지. 무엇이 느껴집니까? 분계 다 끝내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이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고요. 수진유통에 팔았습니다. 8천만원에 800만원짜리네요. 8,800만원짜리. 이게 품목이 2개가 있네요. 복수거래키가 이용될 확률이 많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상품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돈을 못 받았네요. 첫 번째,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해라. 이거 복수거래키를 이용해서 입력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예,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입니다. 1번 매출입니다. 두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무조건 부가세 처리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세 받았죠? 예입니다. 그러면 정빙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물론 발행할 거지만 세금계산서 준 걸로 처리해야 되겠죠. 과세. 그래서 매출 과세가 되며 공급가 8,000에 부가세 800, 즉 수진 유통이 되며 전자는 발행 후에 확인할 겁니다. 입력하는 순간에는 뭐 비워둘 거예요. 그 정도. 자,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8천만원과 부가세 800만원을 매출하고 돈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품 매출 8천, 부가세 예수금 800,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뭐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아서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다음 팀 짜고 상품이 나갔으니까 언어변 대변. 뭐 물론 상품이란 재고자산이 줄어서 대변 관계없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수진이한테 받아야 됩니다.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다를 때는 걸어주시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외상,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하나만 딸랑 놓으면 외상 하시면 되고요. 물론 3번 혼합으로 하셔서 입력하셔도 맞다고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핵심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전송 후 확인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복수거래 탭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 7월 2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0702. 자, 유형 매출이면서 과세였습니다. 11번 선택해 주시고요. 분명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이니까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80 뿔뿔에 부가세 되었고요.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수진이었죠? 수진 됐고요. 전자는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하고 전송도 할 것이기 때문에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차변 외상 매출금 맞고요. 8,800에 8,800 예 맞고 그랬죠. 신경 안 써도 되네요. 자, 입력은 끝이 났고요. 자, 그런데 분명할 때 우리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복수거래키를 이용해라 그랬죠. 복수거래 이거 이용할 겁니다. 자, 복수거래 눌러주시고요. 자, 분명 나온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한번 볼게요. 산악자전거죠. 산악자전거 그대로 치시고 수량 얼마? 50, 단가는 1뿔뿔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성인용 자전거입니다.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자, 다음 수량이 몇 개인가요? 수량이 100개 30만원이네요. 100, 300뿔 이렇게 확인, 엔터까지 다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산악자전거 외 지금은 복수거래기를 이용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입력하셔야지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복수거래기로 이용 안 하시고 이렇게 요것만 돈을 입력하시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최소 1점 정도는 감점이 됨을 아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날짜가 7월 1일이죠. 그냥 07월 02일 07월 02일 엔터 하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일단 이것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순서대로 잘 되어 있죠. 전자발행 이것이 거래처로 발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 회사 이름 나와 있죠? 수진유통에 발행이 되는 건데 어떤 메일로? 이메일, 이 사람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되었고요.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요거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고, 자, 지금은 어떤 겁니까? 매출 조회해야 되겠죠?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 나타납니다. 수진유통 7월 2일께 나타나고 미전송되어 있다, 그죠? 자,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있죠? 발행 눌러주시고, 자, 완료. 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자, 다음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07월 며칠 02일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전자발행, 우리가 처음에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자발행이 된 것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다음에 뭐가 틀렸네, 잘못했네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물론 이거 삭제하고 가능해요. 삭제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자료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있죠? 여기에 가셔서 기존에 발행했던 거 취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나 국세청에 전송하는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입력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셔서 애시당초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틀리게 되면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문제 해결하실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매출 거래입니다. 전자계산서네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르죠. 면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우리 회사가 전진자전거죠. 주예술서점에 판매했네요. 그리고 날짜는 7월 26일이고요. 80만원 오른쪽에 보십시오. 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면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잡지 요거는 안 적어도 되겠네요. 외상미수금이니까 돈 안 받았단 말입니다. 자,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면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단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이죠. 가정합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요.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돈 주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입니다. 매출. 자,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가 핵심이죠.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아니오죠.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계산서. 그래서 면세 합치면 매출이면서 면세가 됩니다. 중요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가 80에 부가세 빵, 예술 서점이고요. 전자 입력입니다. 자, 이 내용은 면세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면세 상품 80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상품 매출 80만원,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 되죠. 왜? 재고자산이니까. 상품 매출이란 재고자산이 상품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술이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자,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라는 거. 두 번째, 붕괴는 외상 또는 3번 혼합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단 붕괴가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2번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입이든 외상 매출이든 하나만 딸랑 나오면 이게 외상 거래인데요. 3번 혼합을 해서 입력하시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7월 26일이네요. 매입 매출 전표 0726 유형 매입이면서 면세입니다. 매입이면서 면세 53번이죠. 53번.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겠고요. 공급가 800불 됐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한번 볼까요? 거래처는 예술이죠. 예술이고요. 전자 맞다 그랬습니다. 1번. 붕괴는 몇 번? 2번. 외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차변 상품 차변 잘못했네요. 외상이고요. 차변 외상 매출이었죠.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출이면서 면세 여기 있죠. 13번입니다. 13번 선택해야지 바로 나오죠. 엔터. 자, 차변 다시 한번 볼게요. 대변 상품 매출 맞고요. 차변 외상 매출금 제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맞지만 맞습니다.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입력을 하시면 찾아진다라는 거죠. 맞고요. 그리고 차변 대변 80만원씩 문제없고요. 거래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예,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없네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전자 계산서는 면세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입 거래네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매입임을 알 수 있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 수빈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구입을 했네요. 날짜는 8월 14일이며 4,500에 450만원 부과세 줬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이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야 되겠네요.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가치가 형격히 상승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하세요. 자, 불공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일 때는 불공사유가 있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첫 번째,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 비부금, 접대비, 항공권, KTX, 택시요금 매입세액,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단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개됩니다.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불공사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로 구입한 것은 불공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줬죠? 입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죠.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은 불공사유가 아닙니다. 정빙 수료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과세 합치면 매입 과세가 됩니다. 공급가 부가세 되었고요. 수빈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자입력 체크 바로 해라 그랬죠. 다음 상세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간단 거래 내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한 내용이 되며 건물의 자본적 지출 4,500만원과 부가세 45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 지금은 건물이 되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다만
차량 운반구 외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죠? 4,950만원. 요거 잘못 적었네요. 4,950만원입니다. 더하기 0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건물 4,500에 부가세 대급금 450, 크게 문제가 없네요. 날짜는 8월 14일 맞는가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예, 맞네요. 날짜는 8월 14일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14. 자, 유형 어떤 거였습니까? 매입 과세였죠. 51번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고요. 45 뿔뿔에 450 맞고요. 거래처는 수빈이네요. 수빈. 그리고 전자 맞다 그랬으니까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3번 혼합. 자, 하단 분계 보겠습니다. 차변 상품이 아니라 202번 건물 4,500. 대변 4번 보통 예금 얼마? 495000불 495000불 엔터. 자, 그런데 보통 예금에는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거래처 바꿔 주셔야 됩니다. 찍어 주시고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네요. 엔터.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14일 맞고요. 그리고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과세 문제없고요. 공급가 부가세 문제없고 수빈이 맞고요. 전자 맞습니다. 혼합 맞고요. 그리고 하단 분계 차변 부가세 대급금 건물 맞고요. 대변 보통 예금 맞으며 금액 각각 4,950만원씩 맞고 그렇죠. 예, 바뀌어 있네요. 자, 뭐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4번 매출 3번 맞죠? 3번 맞고 4번 매출 거래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했네요. 우리 회사고요. 누구한테? 행복운동한테 팔았습니다. 8월 22일이며 1200에 120만원짜리 팔았네요. 자, 아래쪽에 볼까요? 러닝머신 팔았고요. 수표로 120만원 받았고 1200만원은 못 받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행복운동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대금 중 1200만원은 자기압 수표 나왔네요. 내당 나면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죠.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200만원은 못 받았네요.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외상매출금 되겠죠. 왜? 상품을 팔았으니까. 입력하는데 전자입력해라 그랬죠. 출발입니다. 자, 이 내용은 돈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를 받았죠. 이해가 됩니다.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출이면서 과세. 1200에 120 행복이 전자입력. 크게 문제없죠.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200만원과 부가세 120만원을 매출하고 120만원은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받고 현금 받았단 말이죠. 1200만원은 돈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수표 처리가 되겠죠. 내당 나면입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1200, 부가세 받았죠? 120, 그리고 12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자기압 수표니까. 돈 못 받았죠?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 짜고요.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들어왔거나 또는 현금이란 자산이 늘어나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행복운동, 거래처 걸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20일 평범한 문제네요. 자, 요것은 매출이면서 과세였죠. 매출과세 11번 맞네요. 수량단가 생략하고요. 1, 2 뿔뿔에 넘어가고 누구한테? 행복이한테 팔았네요. 행복이.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자, 대변 나와 있네요.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맞고 다 맞습니다.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현금 받았죠? 얼마? 120만원. 그리고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얼마? 1201 뿔뿔. 이렇게 되겠네요.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매출 맞죠? 물론 날짜는 8월 20일 맞고요. 과세 맞고요. 부가세 이거 다 맞습니다. 행복이도 맞고 전자 맞고 혼합 맞고 하단 보겠습니다. 대변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 현금, 외상 매출금 맞고요. 그랬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금액 각각 맞고요. 그랬죠? 신경 쓸 필요 없네요. 예, 이 문제는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매입 거래입니다. 매입이고 전자 세금 계산서 부가세 줬단 말이 되겠죠. 그러면 불공사유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방육통이한테 구입을 했네요. 9월 23일이며 150만원에 15만원 줬습니다. 자, 내용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됐고 돈 안 줬네요. 165만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하여 대방유통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네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전자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줬습니까? 15만원 줬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불공이 맞죠? 그리고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불공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를 받았더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는 경우는 없겠죠? 없습니다. 아무튼 불공이 되고요. 다음 간단한 거래 내용은 거래처에 선물을 구입하여 주는 내용이고 거래처 선물 165만원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 선물 150만원에 부가세 15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165만원입니다. 핵심 내용은 거래처의 선물 접대비는 불공사유입니다. 불공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가세가 없는 경우는 면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며 불공사유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끼고 계셔야 됩니다. 매입 불공이며 150에 15만원 대방유통이한테 전자 맞다 그랬죠. 출발.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 165만원.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빚자 나왔죠?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박이한테 줘야 되죠? 같은 거래처니까 거래처 자동으로 걸립니다.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9월 며칠 23일. 자, 매입이면서 불공이었습니다. 매입이면서 불공 몇 번? 54번. 54번 찍어주시고, 자, 불공사유 나와 있네요. 이건 접대비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아니고 필요적 아니고 사과 관련 없는 지출 해당이 되고요. 면세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찍어줘야 되겠다. 2번 찍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공급가 150만원에 부가세 15만원 줬고, 거래처는 대박이네요. 대박 나세요. 대박. 전자 맞다 그랬죠? 1번. 분계는 몇 번? 3번. 하단 상품이 아니죠. 813번 접대비입니다.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16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9월 23일 매입이면서 그리고 불공. 예, 맞습니다. 150만원에 15만원. 대박이면서 전자 맞고요.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분계 접대비 813번 165만원 대변 미지급금 165만원 대차 차이가 없고요. 그랬죠? 대박이 걸려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불공이라는 거, 이거 접대비는 불공사유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번 매입 거래가 되겠네요. 카드 매출 전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가 나왔으니까 돈을 안 줬고, 두 번째 BC카드 꼭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라.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매출 15만원에 부가세 15,000원, 16만 5천원 돈 안 줬네요. 유달 호텔에 숙박을 했는가 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먼저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이 되겠죠.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줬죠? 15,000원. 얘가 됩니다. 자,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아니죠. 출장비, 여비교통비는 불공사유가 아닙니다.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나요?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과세 합치면 매입 카과가 되고 15만원에 15,000원. 누구한테? 유달 호텔에 우리가 투숙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출장 숙박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출장 숙박비 15만원과 부가세 15,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가 하단분계 거래처로 걸려야 됩니다. 두 번째, 출장의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여비 교통비가 되며 출장 갈 때 어림잡아 지급한 돈은 가지급금. 지금은 호텔비 준 겁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아니고 여비교통비라는 거, 이 2번도 꼭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돈 안 줬죠? 16만 5천원 안 줬습니다. 외상미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16만 5천원. 다음 출장 가서 소요된 돈 여비교통비 15만원과 부가세 1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팀 짜고 여비교통비 비용이 발생했죠.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이 미지급금 16만 5천원은 유달 호텔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BC카드로 줘야 되겠죠. BC카드사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걸어줘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몇 번? 혼합해주면 되겠네요. 날짜 9월 2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죠. 매입이면서 카과 17번입니다. 자, 신용카드사네요. BC카드죠. BC카드 물음표 선택해 주시고 선택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150불. 그리고 유달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유달 됐고요.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 공급가네요. 제가 실수했는데요. 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쪼개져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틀리면 150불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 자, 대변부터 나왔네요. 대변은 매출이 아니고 매입이죠. 오늘 왜 이러나요? 매입 카과죠. 매입 카과. 57번입니다. 57번 매입 카과. 자, 카드사가 누구였으면 BC죠? BC카드 됐고요. 됐고 나머지 다 되었네요. 자, 다음 차변 상품이 아니고 여비교통비죠? 812번 여비교통비.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16만 5천원이죠. 16만 5천원. 자, 끝이 아닙니다. 이 미지급금은 무엇을? 거래처를 BC카드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BC 바꿔주시고 BC카드. BC카드가 두 개가 있네요. 자, BC카드가 두 개가 나오면 BC카드사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카드 번호가 나와 있겠죠? 나와 있습니다. 844-2211로 출발되는 거. BC 844-2211로 출발되는 거 아래쪽에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게 나오면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자, 먼저 9월 25일날 매입이고요. 그리고 카드 과세 맞으며 15만원에 15,000원 유달 호텔 맞고요. 그리고 혼합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
여비교통비 812번 맞고요. 금액 맞고 대변 미지급금 맞으며 금액 15만원, 16만 5천원 맞으며 BC카드 거래처 바뀌어 있네요. 예,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네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죠.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야 되겠네요. 거래일 7월 24일 역삼세무서 421만 1,700원이고 자료설명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했다. 요만큼 납부했네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7월 24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만큼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일반전표 6월 30일 날 가보겠습니다. 0630. 자, 나와 있네요. 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도 있고요. 자, 미지급 세금이네요. 역삼세무서 거래처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에서도 거래처를 꼭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미지급 세금이 얼마인가요? 똑같죠? 421만 1,700원. 이거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1기 확정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며 구체적으로 1기 확정신고 시 미지급한 세금, 미지급 세금이 되죠. 424만 1,700원을 우리은행이 아니죠. 국민은행이었죠. 잘못 적었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1기 확정신고는 6월 30일에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조회했어요. 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지금은 1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4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7월 24일 날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거래처를 역삼세무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걸어 달라 그랬고, 걸어 달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월 30일 날 조회해 봤더니 미지급 세금에 역삼세무서로 나와 있죠. 이 회사는 세무서도 거래처를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는 부가세 신고서를 이해하고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가가 됩니다. 자, 출발.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 크게 문제 없다 그죠? 이만큼. 그리고 미지급 세금 이렇게 되는 거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7월 24일 날 일반전표 입력하러 갑니다. 0724 차변 3번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역삼세무서입니다. 역삼세무서 금액은 424170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103번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4241700 엔터.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7월 24일 차변 미지급 세금 역삼 대변 보통예금 국민 그리고 금액 각각 맞네요. 예, 입력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으로써 큰 문제 3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수정하는 문제겠죠. 결산이네요. 결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대체 문제네요. 자료 설명,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FAT 시험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대충 보시면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이거 많이 입력하셔서 틀렸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장기 차입금 농협은행 3,500만원. 발생이익은 2018년. 지금은 언제입니까? 결산이니까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만기일이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갚아줘야 되면 2021년이었더라면 유동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이 금액 3,500만원은 2023년이니까 장기입니다.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례입니다. 장기 차입금 수협은행 1,000만원은
빌린 날짜는 큰 의미가 없죠.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2021년 내년에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지만 이것이 내년에는 단기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유동화 시켜주는 거, 이거는 해줘야 되고 위에 것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들을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그냥 실수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포인트가 장기 차입금을 유동하는 그런 문제가 되며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며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성되고 꼭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바꾸는 내용이고,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성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결하는가? 2023년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꼭 끌어야 함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 실수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 수협은행, 거래처 안 거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감점 대상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니까 차변, 대변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 그리고 수협은행이네요. 수협은행이 되며 금액은 10뿔뿔. 대변 4번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수협은행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요. 엔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협은행이 걸려지죠. 얘는 거래처를 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코드가 있어야지만 거래처가 걸려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는 안 돼요. 수협하시고 이렇게 얼마? 10뿔뿔. 이렇게 반드시 코드 번호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1000만원씩 문제 없네요. 자, 이거는 빠져나가고요.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자동결산 한 문제가 있겠죠. 자동결산 나왔습니다. 자,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율한다. 차량 운반구 1000번이네요. 포터, 그리고 지도길 이렇고 정액법 5년입니다. 비품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정률법으로 구해라네요. 이렇고 평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하여 결산에 반영만 하는 거네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에서 차량 운반구와 비품을 확인해서 감가상각비를 찾아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있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차량 운반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차량 운반구죠? 208번 엔터. 자, 여기에 보니까 포터 나와 있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단기 감가상각 범위라고 있죠? 단기 상각 범위액 얼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는 얼마다? 100만원. 그리고 비품이었죠? 비품 212번. 212 엔터. 자, 소독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소독기가 맞는지. 소독기 맞네요. 자, 이 금액은 얼마인지 볼까요? 자, 단기 상각 범위액이 200748 200만 748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두 개를 어디에? 결산 자료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설정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의 단기분 상각비를 계산하라고 했으므로 반드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확인하여 결산 자료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차량 운반구에서 100만원과 그리고 비품을 얼마? 200만 748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고 확인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볼게요. 결산자료, 결산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거는, 자,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확인만 해란 말이죠. 확인. 예전에 제가 451번 입력했는데요. 요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자, 되었습니다. 먼저 차량 운반구, 컨트롤 F, 차량 운반구. 자, 확인 됐고요. 자, 여기 차량 운반구 됐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죠. 맞고요. 이 금액이 얼마다? 1뿔뿔, 엔터. 다음, 비품 바로 밑에 있네요. 비품은 2뿔 748, 2뿔 74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입력하시고, 금액 정확하게 입력되었고, 다음에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전표 추가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이거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고,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에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자료가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가서 이렇게 결차 결대 이 금액이 넘어왔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돈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이 틀리게 넘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결산 문제는 마치고요. 자,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라 그랬네요. 정기본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러네요. 공식도 이렇게 다 주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죠. 일단 정기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기본 손익계산서 눌러주시고, 아이고, 원가 명세서 눌렀네요. 손익계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찾으면 되네요. 자, 매출액입니다. 2억 5,4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아래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3,960만원 나누기 2억 5천, 이 돈을 나누어 버리면 되겠죠. 나누어 버리면 15.뭐뭐뭐가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16%. 이거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라 그러네요. 자, 한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조회하는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이네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01월부터 03월까지 엔터. 무엇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이 되겠네요.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자, 이 중에서 매출을 봐야 되겠죠. 매출이며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총 매출처는 9개며 세금계산서는 13개네요.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9개가 다 나와 있고요. 공급가가 가장 큰 거, 공급가를 찾아보았더니 어떤 거? 1억 2천만 원짜리 누구? 주 자전거 종판이 가장 크네요. 그래서 주 자전거 종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회하는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찾아지죠. 우리 FAT 시험은 어디서 찾아라고 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43회 기출문제 풀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